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드디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4일, 지금 밤 11시 51분입니다. 지난번 이진아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을 오늘 많이 살펴볼 거고, 오늘 이진아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이진아가 이제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여서 두쫑쿠 만드는 영상을 올렸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세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정세비. 우선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키키와 이진아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키키의 성공 방정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댓글들을 많이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스타쉽과 웨이크원의 극명한 차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스타쉽은 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팬들이 요구하는 것, 팬들이 비판하는 것은 즉각 반영하고 수정해서 시장에 내놓는 반면에, 웨이컨 같은 경우는 이진아에 관한 어떠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죠. 반영하지 않아. 제가 이진아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만 벌써 2년째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2년째예요. 2024년 4월 달에 아일랜드 2가 시작을 했으니까 2년이 다 됐어요. 2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정말 그러면은 경쟁력이 없는 게 맞죠.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소비자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 소비자한테 어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역설적인 마인드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 댓글에서도 말하잖아요. 간절함의 차이고, 키키 같은 경우는 이번 앨범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이진아 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모든 걸 다 걸고 몰빵해 보겠다는 의지조차도 없고, 어설픈 푸시와 어설픈 바이럴로 대충 해도 인기 끌겠지 하는 게 잘못된 거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 간절함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게, 이것이 키키와 이진아의 차이고, 정확하게는 스타쉽과 웨이크원의 차이입니다. 이거 이진아와 웨이크원은 팬들의 쓴소리를 절대 듣지 않는다. 이게 제가 이진아가 데뷔 이후에 현재까지 제가 느끼는 웨이컨과 이진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절대 듣지 않아. 팬들의 생각을, 의견을 절대 듣지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순수 팬심 요정이 적어주신 댓글을 보면, 키키는 심지어 사람들 의견 따라 안무 수정까지 하더라. 이솔도 표정 더 열심히 짓고 뜨는 이유가 있는 듯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진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저는 솔직히 이진아가 컴백을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외국인분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언급할 것처럼 맘마미아 비주얼이 너무 별로였어요. 새로운 비주얼 디렉터를 구해서 이진아를 기획해야 합니다.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스티스테라는 분이 정말 되게 감사하게도 아일랜드2 시절부터 영상 봤던 구독자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진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끔씩 출연하는 유튜브 예능도 애매하고 방송에도 안 보이고 음악방송과 유튜브 상에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아이돌의 느낌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도 정말 동의하는 바고 유튜브 예능도 정말 애매해요. 정말 애매하고 실체 없는 아이돌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습니다. 이진아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냉정하게 시장에서 보여지는 이진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계속 지적하는에도 불구하고 웨이코어는 반영하지 않아. 듣지도 않고 반영하지도 않고 대충 하는 느낌이 너무 큽니다. 이진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는 현재까지 이진아의 프로듀싱에 제작했던 모든 관계자들, 담당자들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뮤직비디오에 관계했던 뮤직비디오 제작 담당자들 뿐만이 아니라 노래에 관여했던 담당자들, 춤에 관여했던 담당자들 다 잘라야 돼요. 코디 담당했던 담당자들 다 잘라야 돼요. 다 잘라야 돼요. 전부 다 잘라야 돼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전부 잘라야 돼요. 전부 잘라야 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더블랙 레이블은 당연히 손절해야 돼요. 당연히 손절해야 돼요. 더블랙 레이블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 마인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제가 더블랙 레이블 손절하라고 한 게 이진아의 데뷔곡 때 더블랙 레이블 손절하라고 했어요. 더블랙 레이블하고 이진아의 데뷔곡 이진아를 딱 듣는 순간 더블랙 레이블하고 손절하라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나 원래 어제 리뷰를 그런데도 아직도 더블랙 레이블에서 어제 곡을 받고 촬영하라고 있죠. 했거든. 이거 어제 대단히 촬영을 잘못된 하고 거야. 있어. 대단히 잘못된 거야. 더블랙 레이블이 지금 어떻게 해주겠지라는 하루 지나고 아니한 이야기하는 생각 거야. 자체가 근데 내가 어떤 생각을 여러분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더블랙 레이블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손절치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작사 작곡가 다시 알아보라고 하려고 스타쉽에서 스타쉽 일을 정말 잘하거든. 내가 봤을 때 정말 잘해요. 스타쉽에서 이 키키를 브랜딩했던 좀 담당자 있잖아. 그 약간 사람을 연봉을 2배든 3배든 감정을 자제하면서 지급하고 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세요. 전권을 주세요. 인사 권한, 느낌도 없어. 디렉팅 권한, 이 정도 예산 권한 같이 다 주세요. 레벨로는 그 경쟁력이 사람한테 없다고. 맡기고 베이비몬스터 발표 때도 못 따라가. 키키가 성장했듯 이진아도 성장시켜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하오는 말할 것도 없고. 왜냐면 이하오한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산업계를 보면 제가 잠깐 밋밋해. 산업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팩트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이 망했잖아요. 자율주행이 망했잖아. 그래서 송창현 사장이 사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테슬라가 국내에 들어오고 FSD가 들어왔잖아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능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놀랐어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뭐 하고 있느냐? 네이버 출신의 송창현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한 게 없더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의 현실이었어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된 게 없다. 이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술 면에서 모두 다 밀렸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송창현 사장이 욕을 정말 많이 먹었죠. 그 다음에 취한 게 뭐였어요? 현대자동차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에서 일했던 자율주행 담당했던 사람을 영입해서 지금 사장으로 앉혔잖아요. 박민우 사장이라고. 그거랑 똑같아.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웨이콘 담당자들 내가 봤을 때 다 잘라야 돼. 다 잘라야 돼. 이진아 담당했던 관계자들, 담당자들 다 잘라야 된다고. 다 자르고 키키 담당했던 브랜딩 담당자 연봉 3배를 줘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한테 전권을 주라고. 다른 거 없어. 자동차 산업이랑 다른 거 없어요. 반도체 산업도 똑같아. 반도체 산업도 인공지능 산업도 똑같아. 실력 있는 사람 연봉 주고 데리고 와야 돼. 데리고 와야 돼요. 아니한 생각하다가는 뭐 그냥 뭐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지.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즈나가 살 길이라고 저는 보고 그 복귀를 늦춰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그 발렌타인데이를 맞아서 이즈나 영상 새로 올라온 거 두쫑쿠 만드는 영상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다 보니까 내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처음에는 또 초콜릿 얘기네 하면서 일단 정세비를 먼저 생각을 했어요. 왜 정세비가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정세비가 먼저 생각이 났는데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제 눈에 띈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치마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완전 어? 아주 만만 준비하고 왔는데요. 왜 오늘 뭐 하러 왔죠? 유사랑만 저희가 오늘 발렌타인데이를 다른 맞아서 앞치마를 입고 아주 있지? 달달한 분위기야. 오늘 이 부분이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왜 유사랑만 다른 옷을 입고 있지? 이 두 가지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인가? 여러분 이상하게 안 보이세요? 안에 뭐 있어? 나 정말 이상하거든. 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도 맛있는 거. 지금 이즈나 멤버 6명 중에서 5명이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고 있어요. 방지민, 정세비, 최정은, 코코, 마이가 카라가 있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유사랑은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이즈나 하면 두쫑크 하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두쫑크 맞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우리 소문났나 봐. 그리고 앞치마를 보세요, 앞치마. 저희 두쫑크를 만든 멤버 삐쫑크 유명한 다른 사람들은 평범한 앞치마에 그리고 그 옆에 라인 있잖아. 라인이 그냥 위로 솟는 라인이에요. 물론 방지민이나 코코도 여기 목 뒤로 묶긴 했는데 위로 솟는 방식이라고. 마이랑 최정은하고 정세빈은 당연히 위로 솟는 방식이고. 그런데 유사랑의 앞치마를 보면 혼자 뒤로 리본을 묶는 방식이에요. 리본을 먹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혼자 무늬가 있어. 물론 방지민, 최정은, 정세비, 코코, 마이도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긴 한데 유사랑의 앞치마처럼 알록달록한 무늬는 아니에요. 눈에 띄는 무늬는 아니라고.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간다고. 왜 유사랑만 다른 앞치마를 입고 있는 거지? 특히나 유사랑의 앞치마를 보면 유사랑의 앞치마만 허리가 잡혀 있어요. 허리가 잡혀 있다고. 이게 뭐야? 다른 멤버 5명은 방지민, 정세비, 최정은, 코코, 마이의 앞치마는 그냥 펌퍼짐하게 일자로 내려가는 앞치마인데 유사랑의 앞치마만 허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5명의 멤버는 흰색 셔츠, 카라가 있는 흰색 셔츠를 입고 있는데 유사랑만 다른 의상을 입고 있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나는 유사랑을 비판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누군가 해명해야 돼. 유사랑만 코디가 따로 있는 건가? 난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 도대체. 이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민하다고 말을 했잖아. 이게 내 눈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응? 그 웨이콘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 유사랑만 힘들어집니다. 유사랑만 힘들어진다고. 어떤 분이 저를 유사랑 안티 아저씨라고 적어놓았더라고요. 이거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가장 초반에 말이야. 가장 초반에 유사랑이 그 DC 인사이드에서 유사랑이 정말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유사랑이 계속 욕먹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DC 인사이드에서 아일랜드2 게시판에서. 지금은 아일랜드2 게시판이 그 아무도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 내용도 올라오지 않지만
아이덴티티 게시판이 정말 활황기에 있을 때 유사랑에 대한 욕이 정말 많았다고.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유사랑 욕 그만하라고 했어요. 아이덴티티 게시판 사람들한테 유사랑 욕 그만하라고. 유사랑 죄가 없다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저는 유사랑을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소속사가 너무 무책임하다. 유사랑이 이렇게 팬들로부터 욕을 먹고 아이덴티티 게시판에서 욕을 먹고 있으면 유사랑을 거기서 꺼내줘야 되는데 유사랑을 계속 욕먹게 놔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내가 엄청 했다고. 너무 얇아. 유사랑이 지금 와, 진짜 못 지켜. 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가운데 배치된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한테 계속 지적받고 있잖아. 나는 유사랑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대형을 만든 담당자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상처는 유사랑이 받는 겁니다. 상처는 유사랑이 받는 거라고. 이거를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사랑을 계속 유사랑이 상처받도록 내버려두는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야, 담당자라는 거, 이코원이. 이거 꺼내줘야지. 이 현상에서 꺼내줘야지. 이진아한테도 손해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거 두쫑쿠 영상 이거 보세요. 이거 유사랑만 혼자 튀잖아. 우리 신중하게 평가해. 이러면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의심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쫑풀이. 이거 내 눈에 안 보일 것 같냐고. 내 눈에 바로 걸리잖아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리고 그 제가 정세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초콜릿 좀 그만 먹었으면 좋겠어요. 초콜릿 그만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정세비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정세비에 대한 좀 안타까운 그게 많아요. 청국장 그리고 정세비가 두부조림이랑 김치. 정세비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정세비가 초콜릿을, 요즘 정세비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는 날일 겁니다. 정세비의 행동 패턴을 좀 유심히 봤는데, 정세비가 초콜릿을 먹는 행위가 과연 초콜릿을 좋아서 먹는 행위일까에 관한 의심이 좀 들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제가 정세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정세비는 애교가 많은 게 아니라 애정결핍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방지민하고 코코한테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 초콜릿이, 정세비가 과연 초콜릿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것일까, 아니면 저의 생각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초콜릿을 먹고 싶어서 먹는다라기보다 지금 정세비의 불안 증세, 정세비 자체의 불안 증세를 초콜릿이라는 매개체로 지금 해소하려고 계속 초콜릿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 크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정세비가 이제 미성년자로서 살면서 아일랜드2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시련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정세비 자체가 애정결핍 현상을 보이고, 그 팀 멤버 내의 언니들인 코코하고 방지민한테 계속 애착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분리불안을 느낀다는 느낌을 대단히 강하게 받아요. 분리불안.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초콜릿을 먹는 장면을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에이티스트 때 제가 지금 처음 봤단 말이죠. 정세비가 초콜릿을 먹는 장면. 그때부터 두바이 초콜릿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에이티스트 촬영이 2024년 말이에요. 그러면 초콜릿에 대한 집착 증상을 보인 게 1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냥 기호식품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일랜드 2 시절에 정세비가 되게 고저스한 면모를 유지했단 말이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진아 내에서 고저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멤버, 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멤버는 정세비가 유일한데 지금 그 모습이 사라졌단 말이야. 아일랜드 2가 끝나고 나서, 데뷔하고 나서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지금 초콜릿에 집착하고 방지민하고 코코한테 집착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누군가 언니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크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약간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리 상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이진아 멤버에서 잠깐 떨어져서 그 학창 시절에 또래 친구들하고 몇 달간 생활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정세비가 지금 댓글을 보면 어떻게, 저뿐만이 아니라 정세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정세비는 RM 때가 고점이었고 데뷔 때 이후로는 그냥 쩌리맨 1 그 자체임. 맨날 간식 먹는 거 보면 관리 의욕도 타 멤버에 비해 한참 부족해 보이고,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거, 그리고 세비가 진짜 안 어울림. 세비는 아이즈원, 카라의 프리티컬 같은 컨셉 해야 됨. 이렇게 적는 분도 있고, 안 그래도 각자 매력이 없어지다 보니 볼수록 사랑이랑 세비가 팀과 너무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이렇게 적었잖아. 이 정세비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돼요. 계속 외모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 살이 찐다느니, 머릿결이 상했다느니, 그런 식으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안 증세를 보인다는 느낌이 제가 봤을 땐 거야. 분리불안 증세 때문에 애착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고 초콜릿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요. 심리 상담을 조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정세미하고 한번 1대1로 대화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 이런 사람보다 오히려 제가 대화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거 한다고 했었잖아요. 카이스트 졸업생이나 연세대학교 졸업생들 진로 상담 했었다고. 진로 상담에는 단순히 학업 상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업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심리 상태나 그런 것도 다 보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세비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지금 주변에 정세비에 대해서 얼만큼 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실제 생활에서 정세비를 마주한 적은 없지만 제가 아일랜드 2 1화 때부터 계속 정세비를 관찰하고 있는데 행동 패턴을 계속 보고 있어요. 대화 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보고 있어요. 물론 방지민도 마찬가지고 최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행동 패턴을 보고 있어요. 마이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세비가 눈에 밟힌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정세비가 갑자기 눈에 밟히기 시작한 이유는 결국은 이런 증상이 보이기 때문에 제 눈에 띄는 거거든. 분리불안 증세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증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는 증상, 초콜릿에 집착하는 증상, 이런 것들이 제 눈에 띄기 때문에
정세비가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거든. 마이 언니 생일 선물도 달려있지. 왜냐면 제가 방지민이나 마이 말고는 특히나 방지민 말고는 누군가에 대해서 다른 멤버들에서 언급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냐면 방지민 같은 경우는 알리네스트부터 지켜보던 참가자고, 방지민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자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모두 통틀어서 탈락한 멤버가 생각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방지민이 유일하게 탈락한 멤버로서 생각나는 유일한 멤버였다. 그러면서 방지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진아 멤버, 다른 멤버들에 대해서 언급을 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 정세비가 눈에 밟히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다른 게 아니야. 이런 이유 때문에 정세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게 되고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이진아에 대해서 계속 리뷰 영상을 올리면서 웨이콘 분들이 저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헬스장에는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는 배우입니다. 배우. 여기서는 희노애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양면성의 얼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는 배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 실체적인 저의 모습은, 정세비 같은 경우는 헤어져. 오히려 당장 헤어져. 여러분 지금 정세비의 곁에 있는 웨이콘 직원 여러분들이나 가족들보다도 제3자인 제가 오히려 정세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면 비공개로 오프 더 레코드로 정세비랑 저랑 1대1로 한번 대화를 시켜줘 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 영상을 보고 또 저에 대한 욕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긴 한데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그 정세비랑 유사랑이랑 마이 이 세 명이랑 좀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분명히 속에서 되게 골마 있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제가 봤을 때 특히 정세비 뿐만이 아니라 유사랑은 말을 못하지만 지금 속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받고 골마 있을 겁니다. 심리적으로 골마 있을 거예요. 마이도 누군가가 대화할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정말 대화해보고 싶고 1대1로 대화해보고 싶고, 방지민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할 말이 좀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할 말이 많아요. 최정은하고 코코는, 최정은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정은은 정말 독립적으로 강하게 잘 키운 것 같아요. 최정은도 물론 내면적으로 힘든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대단히 내색을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최정은은 대단히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코코도 마찬가지고, 코코도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코코가 엉뚱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코가 대단히 강한 사람으로 저는 느껴져요. 하지만 그 방지민, 정세비, 유사랑, 마이는 한번 1대1로 대화를 해보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1대1로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한테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할 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 친구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진아 멤버들을 아끼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으면 아마 다른 사람처럼 이진아한테 좋은 말만 해대고 계속 이진아가 무슨 노래를 부르든 무슨 짓을 하든 계속 좋은 말만 했을 겁니다.
정세비가 계속 눈에 밟힙니다. 정세비가 계속 눈에 밟혀요. 심리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저랑 1대1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전문가하고 한번 상담을 하게 하는 게 제 생각에 좋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 좋아 보여요. 네, 이상. 다음번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Wake up and day one 첫날의 아침 조명이 비춰 태양의 눈빛 그 빛은 날 불태웠지 그 빛은 나의 눈 가렸지 뭐랄 건 now 꿈을 쫓아 답인 줄 알았어 놀라 수많은 stars 수많은 달 질문에 숙성을 해